지금 이 순간에도 대만 해협을 통해 수천 척의 화물선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일 아침 이 뱃길이 막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부터 자동차까지 모든 것이 멈춰설 수 있습니다. 2025년 대만 해협의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한국 경제가 맞닥뜨릴 수 있는 현실을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먼저 대만 해협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바닷길이 아닙니다. 전 세계 해상 물류의 40% 이상이 이곳을 통과하는데 특히 동북아시아로 향하는 원유와 천연가스의 80%가 이 항로를 거칩니다. 매년 5조 달러, 한화로 약 6,500조 원 규모의 물동량이 오가는 경제 대동맥인 셈입니다. 더 중요한 건 반도체입니다. 대만의 TSMC는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54%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7나노미터 이하 최첨단 공정에서는 92%라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TSMC에서 생산하는 핵심 부품들을 공급받고 있고 애플의 칩부터 엔비디아의 GPU까지 모두 이곳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대만 해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로 해상 운송이 마비됩니다. 대만 해협이 봉쇄되면 선박들은 필리핀 동쪽으로 크게 우회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운송 시간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더 걸립니다. 운송비는 현재보다 3배에서 5배까지 뛸 수 있고 이는 고스란히 제품 가격에 반영됩니다. 두 번째는 원자재 가격 폭등입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원유 가격이 배럴당 130달러까지 치솟았는데 대만 사태가 발생하면 이보다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중동에서 출발한 유조선이 대만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면 한국과 일본으로 향하는 원유 공급에 직접적인 타격이 가해집니다. 전문가들은 최악의 경우 배럴당 200달러까지도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금융시장 패닉입니다. 이미 지정학적 리스크만 언급되어도 코스피가 3%씩 떨어지는 상황인데 실제 사태가 발생하면 하루에 7에서 10% 급락도 충분히 예상됩니다.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넘어 1,500원까지도 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수입 물가가 치솟으면서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이제 산업별로 구체적인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직격탄을 맞는 건 역시 반도체 산업입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TSMC로부터 연간 약 30조 원 규모의 부품과 장비를 수입하고 있는데 이 공급이 끊기면 생산 라인 자체가 멈춰설 수 있습니다. 특히 극자외선 노광장비용 부품이나 특수 화학물질 같은 경우 대체재를 찾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삼성전자 평택 공장이나 SK하이닉스 이천 공장이 가동을 멈추면 하루 손실액만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자동차 산업도 심각합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차량용 반도체의 70%를 대만산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게 끊기면 연간 200만 대 이상의 생산 차질이 예상됩니다. 2021년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 때 현대차가 겪었던 고통을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일부 차종만 영향을 받았지만 이번엔 전 차종 생산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처럼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미래차 생산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전자제품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LG전자, 삼성전자의 가전 부문은 대만산 칩셋과 디스플레이 부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공급이 끊기면 TV, 냉장고, 세탁기 같은 주력 제품 생산에 차질이 빚어집니다. 스마트폰은 더 심각한데 갤럭시 S 시리즈 한 대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부품 중 40%가 대만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부문을 보면 더욱 암울합니다. 한국은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대만 해협이 막히면 액화 천연가스 수급에 비상이 걸립니다. 겨울철 난방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전력 대란까지 우려됩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약 한 달치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장기화되면 산업용 가스 공급을 제한해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금융지표는 어떻게 변할까요? 시뮬레이션 결과 사태 발생 첫 주에 코스피는 1800선까지 떨어질 수 있고 코스닥은 500선 붕괴도 가능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면 외환 보유고 방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보유한 4천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로는 3개월 정도가 한계인데 그 이상 지속되면 IMF 구제 금융 때와 비슷한 외환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수출입 지표도 충격적입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연간 1,600억 달러 규모인데 이 중 절반 이상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입 물가는 평균 30에서 50% 상승하고 특히 원자재와 중간재 가격은 2배 이상 뛸 수 있습니다. 무역 수지는 월 100억 달러 이상의 적자로 돌아서고 이게 6개월 이상 지속되면 경상수지 적자국으로 전락합니다. 그렇다면 정부와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정부는 우선 비축물자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현재 원유는 90일분, 천연가스는 30일분의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180일분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호주와의 에너지 스와프 협정을 확대하고 중동 산유국과의 직거래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외환시장 안정화도 중요합니다. 한미 통화 스와프 600억 달러를 즉시 가동하고 필요하면 일본, 중국과의 통화 스와프도 동원해야 합니다. 동시에 외국인 투자자의 급격한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외환거래세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무역 다변화는 장기 과제입니다.
현재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25%를 넘는데 이를 15% 이하로 낮춰야 합니다.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으로 생산 기지를 분산하고 아세안 국가들과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핵심 산업은 미국, 유럽과의 협력을 통해 대체 공급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기업들의 대응도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미국 텍사스에 2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고 SK하이닉스도 미국 진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 공장의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리는 계획을 세웠고 LG에너지솔루션은 유럽과 북미에 배터리 공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다변화도 진행 중입니다. 대만 의존도가 높은 부품들을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에서 대체 조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일부 핵심 부품은 자체 생산으로 전환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용 반도체는 국내 생산 비중을 현재 10%에서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재고 관리 전략도 바뀌고 있습니다. 저스트 인타임 방식에서 벗어나 핵심 부품은 6개월치 이상의 안전 재고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증가하지만 공급망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대응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대만 해협 봉쇄가 현실화되면 단기적으로는 경제 충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GDP가 첫 해에 외서 7%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하는데 이는 IMF 외환 위기보다 더 큰 충격입니다. 특히 우려되는 건 연쇄 효과입니다. 반도체 생산이 멈추면 전 세계 IT 산업이 마비되고 이는 다시 한국 수출의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은 제조업 전반의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소비자 물가 상승과 내수 침체로 연결됩니다. 금융시장 불안은 기업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로 이어지면서 경제 전체가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한국은 여러 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고 제조업 경쟁력과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또한 4천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와 건전한 재정 상태는 위기 대응에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무엇보다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만 해협 리스크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와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실적 위협입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리스크를 직시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대만 해협 리스크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종합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입니다. 에너지 안보 강화, 공급망 다변화, 핵심 기술 자립도, 재고, 외환 건전성 유지 등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도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필요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위기를 기회로 만든 나라가 결국 승자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오일 쇼크를 계기로 에너지 효율 기술을 발전시켰고 한국은 외환 위기를 통해 기업 구조 조정과 금융 개혁을 이뤄냈습니다. 대만 해협 리스크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만 해협 리스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백콕이었습니다.